축구의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비극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의 전술이 아닌 뼛속을 파고드는 악의적인 반칙에 천재의 다리가 부러지고 한 시대의 전설이 잔디 위에서 영원히 매장당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지금 현대 축구를 어둠으로 물들이고 있는 이 잔혹한 현실을 보십시오. 한 선수가 전술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의 축구 지능이 리그 전체를 압도할 때 상대는 과연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더 이상 축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 찍어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잔인한 야만성의 새로운 희생양이 된 인물이 바로 손흥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그저 한국 팬들의 아쉬움이나 아시아 언론에 편향된 국뽕성 불만에 불과했다면 세상은 단순한 투정으로 치부하고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축구의 거대한 장막을 찢어발기며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축구계의 거장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리오 페디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잔혹했던 철의 주장, 티에리 앙리, 디디에 드로그바, 페르난도 토레스, 그리고 전성기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마저 물리적인 힘과 철벽 수비로 짓눌렀던 전설적인 센터백. 상대가 누구든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던 그 거칠고 강인했던 사나이가 말입니다. 바로 그 악명 높은 수비의 전설이 세계 언론을 향해 차갑고 단호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리오는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손흥민에게 저지르고 있는 짓은 축구가 아니다. 그것은 스포츠 정신을 짓밟는 잔인한 비신사적 행위일 뿐이다. 격렬한 탄핵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앞에 어두운 호기심의 고리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친 수비의 대명사였던 리오 페디난드가 왜 상대팀 공격수인 손흥민을 이토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나선 것일까요? LAFC와 과달라하라의 피비린내 나는 혈투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리고 심판의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 잔혹한 폭력의 마트릭스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말해주는 잔혹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생사결단의 경기에서 기록된 괴기스럽고도 충격적인 통계들 말입니다. 짧은 90분의 시간 동안 손흥민이 견뎌내야 했던 반칙의 밀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5번, 10번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는 10번 중 10번 모두 소름 끼치도록 동일한 잔혹한 시나리오가 반복되었습니다. 유니폼을 뒤에서 잡아채고 거칠게 밀쳐내며 몸을 돌리기도 전에 뒤에서 다리를 향해 날아오는 무자비한 태클이 이어졌습니다. 광기의 절정은 손흥민이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조차 일어났습니다. 그는 발이 걸려 넘어졌고 공과 상관없는 지역에서 끊임없이 충돌당했습니다. 마치 그가 경기장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치명적인 바이러스라도 되는 것처럼 상대 수비 2~3명이 동시에 달려들어 그를 압박했습니다. 이 폭력성은 이미 일반적인 축구 경기의 경계를 까마득히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는 글로벌 미디어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생중계 화면을 통해 경기를 전달하던 한국의 중계진마저 끝내 이성을 잃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평소 철저한 중립과 냉정함을 유지하던 평론가가 저런 식의 반칙은 정말 너무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축구가 아닙니다라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세계 언론도 즉각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들은 일제히 비상사태를 알리는 헤드라인을 뽑아냈습니다. 그들은 과달라하라가 구사한 전술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영혼 파괴 작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영국, 미국, 남미의 언론들은 이 폭력성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LAFC나 미국 축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 축구 시스템 전체의 도덕성을 시험하는 가혹한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여론의 폭풍이 불어와 우리 모두에게 이 거친 진실을 직시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천재성이 야만적인 폭력에 의해 처벌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어두운 시나리오가 왜 벌어졌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 원인 4가지를 깊이 파헤쳐야 합니다. 손흥민을 둘러싼 잔혹한 심리와 전술적 마트릭스를 밝혀내는 4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 다크코드. 무력감이 낳은 잔혹한 폭력. 과달라하라는 왜 이토록 잔인할 정도로 거친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하지만 지독하게 잔인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무력했기 때문입니다. 상대팀이 압도적인 지능과 기량을 갖춘 슈퍼스타를 만났을 때 전술판 위의 모든 계획은 한순간에 쓰레기통으로 직행합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은 너무나 빠르고 상황 판단은 영민하며 공을 다루는 속도는 이미 유럽 최정상급의 영역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과달라하라 수비진은 정당한 규칙 안에서는 자신들이 갈갈이 찢겨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크코드를 발동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발로 상대할 수 없다면 공포로 짓밟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폭력으로 상대의 기세를 꺾고 고통스러운 충돌을 통해 손흥민의 마음속에 부상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심어주려 했습니다.
그것은 약자가 생존하기 위해 발악하는 악마 같은 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의 침묵이 만든 잔혹한 심리적 덫. 이 경기에서 가장 무서웠던 것은 과달라하라 선수들이 아니었습니다. 경기장 위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쥔 존재,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위험한 태클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데도 휘슬은 침묵했고 형식적인 경고에 그쳤을 때 잔혹한 심리적 덫이 놓였습니다. 심판의 우유부단함은 폭력을 용인하는 무언의 승인권이 되었습니다. 심판은 무의식 중에 지극히 위험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얼마든지 더 거칠게 걷어차라, 레드카드는 나오지 않는다. 정의의 저울이 기울어지자 경기장은 순식간에 격투기링으로 변했습니다. 예술가적인 영혼을 가진 손흥민은 걸어다니는 표적이 되었고 상대를 파괴하려는 자들은 묵인이라는 안전한 갑옷을 입었습니다. 세 번째, 거친 수비의 전설, 리오 페디난드의 씁쓸한 고백. 다시 리오 페디난드의 발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의 한마디가 왜 이토록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것일까요? 리오는 결코 온순한 수비수가 아니었습니다. 선수 시절 그는 육체적인 압박과 영악한 심리전으로 상대 공격수를 씹어삼키던 거친 사나이였습니다. 수비수의 모든 비열한 기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조차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치열하게 뛰던 시절에도 나는 절대로 저런 식의 비열한 반칙은 하지 않았다. 저런 행동은 동료 선수의 커리어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짓이다. 이것이 바로 거친 수비와 상대를 파괴하려는 행위의 차이점입니다. 거친 수비는 규칙 안에서 신체적 조건으로 경쟁하는 것이지만 파괴 행위는 동료 선수에게 의도적으로 부상을 입히려는 악입니다. 리오의 이 단호한 한마디는 전술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폭력을 정당화하려던 자들의 뺨을 후려치는 냉혹한 경고였습니다. 수비의 전설이 공격수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도덕적 선은 넘을 수 없을 만큼 붕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압도적 격차가 불러온 외로운 비극. 손흥민이 외롭게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자기 팀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량 차이가 불러온 비극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매 순간이 생존의 결정지었던 프리미어리그의 템포와 공간지각 능력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반면 LAFC의 많은 동료들은 그보다 훨씬 느린 주파수로 경기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상대 수비 허점을 찌르는 손흥민의 폭발적인 침투는 동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건네는 결정적인 패스는 어설픈 첫 번째 터치로 날아가거나 지루한 템포 지연으로 유효타를 날렸습니다. 손흥민이 홀로 상대 수비진 전체를 무너뜨린 순간에도 동료들이 그의 축구 지능을 따라가지 못해 기회는 맥없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러한 외로운 고립은 과달라하라 수비진에게 아주 쉬운 정답을 제시했습니다. 손흥민 한 사람만 무자비하게 짓밟으면 LAFC의 모든 공격 엔진은 완전히 멈춰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일반 시청자 99%가 그냥 지나쳤을 아주 작은 세부 요소 하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숨겨진 디테일이야말로 손흥민과 다른 선수들 사이의 넘사벽 격차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90분 내내 가해진 폭력과 야만성 속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보복 태클은 없었습니다. 이성을 잃는 일도 없었습니다. 상대와 물리적으로 맞서 싸우거나 심판에게 신경질적으로 항의하며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옥 같은 폭력의 도가니 속에서 손흥민은 자신의 머릿속을 얼음처럼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적들을 향해 가장 잔혹한 무기, 즉 축구 지능으로 응징했습니다. LAFC의 선제골 장면을 자세히 돌려보십시오. 손흥민은 골을 넣지 않았습니다. 전광판에 그의 이름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골을 만들어낸 진짜 주역은 누구였습니까? 측면에서 철저히 고립되자 손흥민은 스스로 경기장 중앙 깊숙한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가장 좁고 위험한 공간으로 일부러 이동하며 과달라하라 수비수 2~3명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스스로를 가장 완벽한 미끼로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자신을 완전히 가뒀다고 방심한 순간 손흥민은 엄청난 강도로 전방 압박을 감행했습니다. 손흥민의 이 예측 불가능하고 날카로운 압박에 당황한 상대 센터백은 패스미스를 저질렀고 이는 곧바로 박스 앞 선제골로 이어졌습니다. 과달라하라는 손흥민의 득점을 막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목표, 즉 손흥민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한 선수가 상대의 전술 전체를 무력화하고 상대 수비진이 자존심과 품격마저 포기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이야말로 넘볼 수 없는 절대적 클래스의 증명 아니겠습니까? 경기 직후 글로벌 축구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인터넷 전체가 뜨거운 논쟁으로 불타올랐습니다. XX와 레딧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는 중립 팬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레딧의 한 유명 유저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과달라하라는 축구를 하러 나온 게 아니라 사냥을 하러 나왔다. 이런 야만적인 자들 때문에 손흥민 같은 예술가가 은퇴하게 된다면 그것은 리그 전체의 수치다. 가장 뼈아픈 비판은 의외로 과달라하라의 현지 팬들에게서 나왔습니다. 멕시코의 수많은 팬들은 씁쓸하게 인정했습니다. 우리 팀은 반칙 횟수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인품과 실력에서는 완패했다. 손흥민은 우리가 오직 야만성으로만 막을 수 있는 아득한 높이에 있는 선수다. 한국 커뮤니티 역시 격렬한 분노로 뒤흔들렸습니다. 선수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심판진과 상대를 향해 영구 출장 정지 수준의 징계를 요구하는 글들이 수만 건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팬들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 아시아의 자존심이자 위대한 선수의 다리가 꺾일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우려가 가득했습니다. 이 뜨거운 반응이 증명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팬들은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진짜 축구이고 무엇이 전술의 탈을 쓴 야만적 폭력인지 모두가 똑똑히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을 둘러싼 이 피비린내 나는 혈투와 리오 페디난드의 매서운 경고는 단순히 한 경기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축구 전체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피 묻은 유산이자 교훈입니다. 리오 페디난드가 던진 일침은 세계 축구계를 향한 비상 경종입니다. 심판들이 계속해서 상대를 파괴하려는 야만성을 묵인하고 리그가 싸구려 자극만을 위해 폭력을 방치한다면 경기장 위에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던 진짜 예술가들은 하나둘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축구는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기술을 기리며 천재적인 순간으로 수억 명의 가슴을 뛰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축구는 결코 야만성과 잔혹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스포츠가 아닙니다. 손흥민은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가 몸값이 비싼 스타여서도 아니고 특정 국가나 구단의 상징이어서도 아닙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열광하는 순수한 축구의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잔혹하지만 찬란했던 손흥민의 승리 속에서 깊은 소름과 전율을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앞으로 펼쳐질 더욱 날카롭고 격렬한 축구의 진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야만적인 폭력에 직면한 손흥민의 태도, 그리고 위기에 처한 현대 축구의 현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격전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